어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시정질문을 기회를 주신 호경문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일단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 답변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대략 고현동과 고현동 중곡 지역 침수 예방 대책과 그 다음에 동남권 강령연합 지금 물병 메가시티와 관련된 내용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6년 거제를 강타한 태풍 타바로 인해 거제시 전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총 102건 122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고현동 중곡 지역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태풍 차바 당시 중곡 지역의 침수 원인으로는 10년 주기인 천문조에 의한 조위 상승과 집중호우, 강풍을 동반한 해일이 만조시간과 겹쳐 월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현 중곡 지역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고현동 중곡 지역과 고현천 주변 지역의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해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 장평 중곡 지구에 우리 침수 방지 대책 사업으로서 하게 돼 보니까 한 3가지 건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해서 고현지구와 그리고 또 중곡지구를 하고 있고 장평 중곡지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현천 하천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현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기본 및 실수 설계를 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상반기에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는 우수 관로 정비 10.7km하고 빗물 펌프장 2개소를 신설하는 게 주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패 중곡지구는 올해 11월 20을 들여서 지금 2월 달에 발주한 것 같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하였고요. 이 사업 역시 내년도에는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고 하는 것으로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요 내용은 이 부분도 관로 정비고 빗물 펌프장 1개소 그리고 또 유수지 신설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은 고현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 8월 달까지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 사업 또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입니다. 하천 범람 예방을 해 가지고 국지도 58호선 신행 교통부터 금곡교 양안을 합치면 한 1km 정도 됩니다. 이 구간에 홍수 방어벽을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국도 58호 선상의 교량 한 개를 재가설하고, 신설하고, 그리고 재가설하는 교량이 5개, 그래서 총 6개의 교량을 재가설하고 개방을 보충하는 그런 사업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완료되면 좀 2014년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은 고현 장평 중곡 지역에 상습 침수난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아래쪽 빨간 쪽에 있는. 지금 이게 지금 고현동 하소중점관리구역 침수 예방 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설명하신 내용 빗물 펌프장 2개소를 신설하실 거라고 하셨죠. 그게 네. 지금 보라색 있는 쪽으로 해주세요. 고현항 접하고 있는 저쪽에 지금 2군데가 설치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자랜드 앞에 분당 260톤, 그 다음에 지금 고현주공 앞에 분당 490톤짜리 이렇게 신설할 예정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2번을 좀 띄워주십시오. 2번 좀 띄워주세요. 중곡 지역은 저쪽에 맨 좌측 쪽으로 조금 가서 조금 좌측에 조금 확대해 주세요. 좌측. 지금 저희가 지금 미남 크루즈 선착장 예, 그 자리죠. 그 자리에 그 공용 주차장 내에 분당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빗물 펌프장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도 하나 신설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3만 1,000톤을 저수할 수 있는 유수지가 생기죠. 그리고 3번 한번 띄워주세요. 그 좌측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제 그 신원 1교대에 있는데 저기가 캠퍼스 터미널 쪽입니다. 그 중곡동하고 이제 그 고현천의 이제 끝단인데 고현천이 이제 한 5km 정도 대략 됩니다. 운동 저수지부터 그 지점까지 대략 한 5km 정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대가설하는 다리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특정 하천역 취수 계획하고 하천 기본 계획 어떻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위 계획이 특정 하천역 취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은 지금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재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까지는 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7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그 아까 본 것 중에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하고 신은 3교하고 신은 2교 사이입니다. 보통 비가 많이 오고 오후에 찍었는데도 지금 우리 그 교량의 하부 쪽에 보면 불과 한 50cm 정도밖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비가 내려오게 되면 또 교량 하부에 걸려가지고 물이 못 내려가서 상문동까지 침수되는 그런 결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량 대홍수기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교량도 대가설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 예,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또 우리가 그 만조위와 겹친다면은 바닷물이 다시 백워터 들어와야 되는 그렇게 수위를 상승시키고 이렇기 예.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홍수 방어벽을 좀 파라피트를 높이면서 예를 들어서 교량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재가설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홍수 방어벽의 그 시점이 지금 국지도 58호선 네, 붙으면 이 지점부터 금곡교면 금곡교가 그 항공회의소 넘어가는 쪽 나라문구 앞에 거기까지 맞습니까? 아, 홍수 방어벽이 한 1km간에 설치된다는데 네, 그 부장님께 답변하신 내용이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지도 58호선에서 금곡교 구간, 예. 금곡교가 그 항공회의소 계룡중학교 있는 그쪽에 넘어가는. 네, 그렇습니다. 다리까지 그 홍수- 부분에 양안으로 하니까 500m에서 500m 1km가 된다는 건 1km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 홍수 방어벽의 그 재질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 방어벽의 재질. 아예 그냥
늘 홍수 방해벽이 막혀져 있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파라파진 형태로 이렇게 휘가 좀- 올라가면 이렇게 부유하는 형식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그 기본 계획으로서는 이제 필요하다는 걸 해서 이렇게 실시 설계 때 이 부분들을 좀 그 다양하게 도심임을 감안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치 방법도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지금 실시 설계 중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연천 하류부 구시가지 구간 같은 경우는 홍수에 비해서 이제 대방고가 낮아 제방 원류 피해 가능성이 높고 이제 고연천 끝단이 이제 바다하고 접해 있지 않습니까? 외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하류부 이제 바다의 조위 상승으로 홍수 피해가 우려돼서 지금 이게 홍수 방벽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교량을 지금 대가설을 하려고 하십니다. 예, 맞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홍수위를 계산하니까 예. 지금 단면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청구를 높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듣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하수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하수도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2018년 9월 상습 침수 지역인 고연, 장평, 중곡동 이런 6.4제곱킬로미터를 거제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연 중곡 지역 득단 2차 아파트 및 일성 아리치 아파트 주변 지역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신청이 누락되어 폭우를 동반한 태풍 내습 시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제215회 거제시의 임시의 시정 질문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전 부시장님께서 사업구역 변경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고연동 중곡 지역 덕산 2차 아파트 및 일성 아리치 아파트 주변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뭐 의원님 말씀하듯이 2016년도에 차바로 인해 가지고 아마 거기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를 확산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월 배수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수월 배수장을 설치함으로써 지금까지 조사해 본 바는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좀 대비해서 또 만조위와 이제 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감안해서 좀 이게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중곡지구에 지금 하수도 침수 예방 사업을 지금 용역을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침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결 방법도 또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저도 뭐 이치는 대충 알겠는데 임전 뭐 일명 다나카 예. 그쪽과 예를 들어서 일성 아파트 덕산 2차 아파트 사이에 한번 보면 유수지가 있을 겁니다. 그 유수지에서 좀 뭔가 좀 강제 배수를 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다양하게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기 보시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해놓은 데가 이제 주황색이 이제 덕산의 아파트 일성 아래쪽으로 들어간 다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도 중점 관리구 중곡 지역은 이제 지금 그 파란색 선,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되어 있는 건 그 지역만 지금 그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 덕산 2차 일성 아리체 방향은 하수도 중점 관리구역 침수 예방 사업의 사구역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요. 9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가시면 이제 중곡 쪽에 가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쪽에 이제 연초천하고 수월천 접하는 부위에는 무수관로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조금만 키워봐 주세요. 하단에 저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연초천이나 수월천에
네. 내수위가 올라오면 음. 저쪽을 통해서 이 물이 들어오는 그런 탈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수 배제가 안 되고 내수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게 연소천 강물이나 아니면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침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유수지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배수위 쏟아가지고- 상승 때는 유수지로 예, 예, 그 받아가지고 예. 배수 펌프장 바로 앞에 있는 수월 중계 펌프장으로 예, 퍼올릴 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앞전에도 검토를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드렸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만약에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지금 좌측에 있는 중곡 배수 펌프장으로 가게 되면 수월천 하부를 통과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교량에다가 이게 달아야 되는데 아마 이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많은 양의 물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저 다리 있는데 보면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하수관거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쪽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천에 이제 넘어가는 방향을 이제 하천 바닥이 아닌 교량에 달아가지고 아마 구조적으로 교량을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 생각으로도 그걸 유수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네, 한번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10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여기 이제 덕산 일성 아리채 아파트 앞에서 이제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방향입니다. 이제 아래쪽 교량의 아래쪽은 덕산 아파트 방향은 홍수 방어벽이 되어 있는 쪽은 홍수 방어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홍수 방어벽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아마 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1번 화면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래쪽에서 바라본 방향인데 가드레일은 이제 홍수 방어벽이 없어서 예수위가 올라가면 이게 침수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도 한번 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 부분은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네. 한번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같이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8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제 8번 보시면 지금 보이는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는 저기 보이시죠? 저게 이제 들어가는 도로가 되고 또 뒤편에 한번 조금만 내려주세요. 아니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하단으로. 이거 지금 위에 보이는 녹색 방향시가 서울 유수지입니다. 서울 배수펌프장이 저쪽에 있는 시설이 배수펌프 네. 시설이고 있는데 저쪽으로 끌고 가면 아마 저쪽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덕산 2차 아파트하고 일성 아리차 아파트의 내수는 아마 이게 배제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집중호우, 강풍으로 인한 해일로 인한 월파로 인해 중곡 지역 해안도로와 그 주변 상가 및 주택이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곡 지역의 해안도로의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 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한 하자백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도심지에 설치하는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를 설치하는 것은 뭐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거로 이렇게 여겨지고 예. 그래서 한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오인이든 중곡동이든 장평이든 아마 바다 수위가 상승되면은 백워터 되어오면은 집중호우시라든지 만조위가 겹친다면은 아마 바닷가 해안 도시에 아마 가장 어려움을 항상 겪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환경부에다가 그 침수 예방 사업으로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대단히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인데 한번 이 부분도 지금 고인지구 침수 예방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그 해수면 상승 때 화재비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더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중곡 지역 침수 예방 사업, 하수중점 관리 구역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때 또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 예,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업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꼭 하수도 사업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재예방 사업들이 각종 많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받아와서 하는 부분도. 그런데 뭐 이 부분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닌데 지금 우리 도시가 이제 또 고인항 재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 모양새를 그 지역은 갖춰가는데 콘크리트 구조가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조금 도시의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어떤 그 대책인지를 한번 제가 한번 현장을 한번 같이 가서 의논하고 한번 의논드리도록 뭐 지역 저도 주민들도 의견도 뭐 하는 게 듣고 이제 소망권을 지지 않고 예. 주변 환경과 이게 어우러질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2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태풍 차바 때 이제 해안도로 방면에서 이제 그 월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진입니다. 중곡 고등학교 오렌지 사우나 방향으로는 저게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저게 이제 시안이라고 이제 그 보시면 아시는 그 지점인데 거기에 전부 다 침수가 다 됐어요. 그리고 13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이제 그 이제 내려오는 길입니다. 부장수장하고 있는 그쪽인데 여기도 완전히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엉망이 되고 그리고 14번 한번 14번에 이제 이 건너편에 이제 중앙분리대 외에 밖에 있는 게 한 1m 정도 가드레일입니다. 그 정도 높이면 예,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소망권을 예. 갖다 뒤에서 이렇게 가게 있는 데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파재벽을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검토를 뭐 몇 번 해보신 것 같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은 환경부 사업인데 이게 파재벽을 반영할 경우 이제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서 부장께 말씀하신 행안부의 그 제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 대책에 반영해서 이제 국비 도비를 확보했다고 말씀 주셨고 다른 지자체를 한번 보니까 우리의 이제 해양항만과에 해당하는 과에서 연안 정비 사업으로 파재벽을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합의에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쪽 지역에 파재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1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펌프장에서 지금 이게 펌프장에서 지금 최종 방류 위치가 지금 고연천하고 이제 외해 바다하고 마주치고 있는 저 끝단 좁은 저쪽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제가 예, 수위가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양도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략 한 750톤 정도 될 텐데요, 분당. 그래서 이제 저쪽에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5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점선으로 이제 네모 모양이 이제 고해낭 배수 펌프장입니다. 그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최종 방류 위치가 바뀌는데 조금 내려봐 주세요. 내려주세요. 방류되어 있는 이제 최종 방류구 위치입니다. 저쪽은 지금 뭐 3단계까지 완료되면 절로 갈 텐데 단계별로 방류구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체가. 그래서 저쪽으로 상당히 많은 물이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내려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고해낭 항만 재개발 사업하면서 이제 연전 매립 방식으로 매립을 한 건데 뭐 부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 매립하기 전에는 고연천이나 계룡산이나 장평동 지역에서 이제 오는 하수관거 이제 그 우수관이 이제 최종 방류되는 방류 위치가 또 동그란 점이 지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고해낭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이유가 연전 매립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물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물을 모아가지고 배수펌프장에서 배출하는 형태 아닙니까? 예, 지금 저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제가 잘 모르시겠습니까? 장평 쪽입니까? 저기 저 배수펌프장이 예. 어디냐면 1번 하면 한번 띄워주세요. 좀 키워주세요. 고해낭 배수펌프장 예, 저 신안교, 위치입니다. 예, 국지도인 저 위치 예. 시외버스 터미널 건너편에 예. 보면 이제 건물이 지금 대림 아파트 지어지고 있는 그 옆에입니다. 그래서 저쪽이 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파재벽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갓을 하는 그 다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번 하면 좀 띄워주세요. 좀 띄워주세요. 좌쪽으로부터 띄워주세요.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데가 지금 여기가 있는 요입니다. 옛날에 국보. 네, 그다음 그 옆에 있는 데가 국지도상에 대각 방향으로 중곡 가는 게 이제 신은 3교입니다. 저게. 이게 신은 3교고 그다음에 주공으로 넘어가는 다리 그게 신은 1교고에 그다음에 고려 3차 아파트 앞에 수협 밑에 있는 다리가 신은 보도교입니다. 네, 수협 지나가는 다리가 신은 교교에 예, 수협 앞에서 이제 전자랜드 하이마트 방향이죠. 네. 그 방향.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계룡중학교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방향으로 가는 게 금곡교입니다. 아까 말씀. 예, 공수 건국교, 방어벽이 예, 들어가는. 그리고 쭉 올라가시면 그 상문고등학교 나오는 쪽 상동까지 쭉 올라가셔야 돼요. 아, 4번 하면 중간에 좀 띄워주세요. 근데 저게 이제 문동입니다. 상문고등학교. 뭐 이거는 제가 도로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상산업하고 우리가 보상은 우리가 원래 공사비는 뭐 5대5로 하기로 돼 있은 지역인데 예, 뭐 제가 앞전에 시정 질문할 때는 이것도 우리가 고인천 재해방사비 적게 되면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 고인천 재해방사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이게 벌써 이게 그 도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 입장에 이거는 거제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도에 계실 때. 예. 물론 국도 이제 여기 양정으로 가는 교량 말씀하십니까? 양정 저수지 쪽으로. 제수지 쪽으로 가는. 예, 예. 삼룡초등학교. 아, 앞에서 예, 양정 저수지 예. 방향 쪽. 하여튼 저 부분도 뭐 그래 시기적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 한번 그래 안 와도 제가 보고를 받고 한번 도에다가 하청 기본 계획 포함해서 합의 좀 국도비가 지원돼서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건의는 해놓은 상태인데 한번 이것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인천 재해방사업은 원래 재해방사업은 치수가 목적인데 뭐 친환경적인 요소도 이제 하여튼 기복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요한 게 뭐냐면 계룡중학교부터 아데라인까지는 지금 산책로 동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은 다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아데라인부터 상문고등학교 단절되어 있는데 한 1,350m 정도 됩니다. 이게 아마 이게 이번 사업에 반영된 것 같으니까 이게 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합니다. 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 저도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말 그대로 업이 시급 다운타운으로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하천밖에 없다. 제가 직접 그 도의 담당 국장한테도 과장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그 예방 사업에는 어렵지만은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주겠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 부분도 한번 기본 계획에 일단 반영하고 사업 시행은 또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장님, 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에는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올해 1월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이 상호 협의하여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 특정 사무만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자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특별연합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울경 3개 시도가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인구 800만의 동남권이 균형 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간사이 강력연합을 모델로 하여
부울경 메가시티 또는 동남권 강력특별연합으로 발행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될 사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고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사무는 상호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사무로는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산업 육성, 재난방제, 지역인재 육성, 문화관광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거제시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광역교통망과 지역산업의 발전 방향, 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함된 내용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된 규약에 포함되어야지 동남권 강력연합에서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거제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를 하겠다 하는 것은 뭐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의 격차가 계속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고 또 지방에 소멸되는 것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로 있다 하는 이런 한계 체제 뭐 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특별자치단체로 이렇게 해서 지방 사무로 이임을 받아 가지고 좀 이 부분은 중앙 정부만 뭐 해서 항상 가면은 실질적인 문턱에서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동남권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도가 부울경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도로교통망이라든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발전 방향이라든지 관광 네트워크 뭐 또 그러고 그리고 특별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되는 규약의 내용에 이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뭐 오전에도 잠깐 그 부분에 노재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한 바와 같이 5개 사업에 14개 단위 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럼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이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가지고 뭐 분야별로는 뭐 오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좀 예, 생략을 하고 예. 여하튼 그렇게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요즘 뭐 이게 비수도권 강력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폐합, 행정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강력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축하는 메가시티 추진이 언론에도 화두가 되어 있고 우리 뭐 거제시 의회에도 의원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들이 쓰는 방법이 강력자치단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행정통합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구역을 바꾸거나 폐지, 설치, 나누고 합칠 때는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의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을 추진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개정되어야 됩니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 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행정통합을 할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결과에 국회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그 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 결과가 나올 경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주저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 성파 간의 갈등이나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이게 행정통합이나 특별법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강력연합이라는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부울경에서 논의하는 이유가
행정구역은 통합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강력 사무를 규약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불경 메가시티, 동남권 강력연합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특정 행정구역에 내에서 이제 개별 행정을 하는데 이제 강력적으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타지자체하고 협력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네, 뭐 우리 그 도만 하더라도 그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부산 경남이 그러고 옛날에 뭐 그가 대교로 건설할 때 그가 조합도 있고 또 조합 방식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청 개념으로 특수 지방자치단체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광역행정, 이제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이제 타지자체와 협력하는 광역행정의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의무, 지방자치 상호 간의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협의체,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광역행정의 예는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고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방이 소멸되는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방자치법이 1998년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걸 정하지 않아 이제 위임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님,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화면을 보면서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18번 한번 좀 띄워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동남권 강력특별연합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하면 좀 떼주세요. 이것도 이제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20번 한번 좀 띄워주세요. 좀 아래로 내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배부 기준이라고 시도 앞전에 있는 구조에 있는 사무 중에 행정 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적 사무,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되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통일성을 유지할 사무, 이런 사무가 시도의 사무입니다. 특별광역연합, 동남권 메가시티는 어떤 거냐면 광역자치단체 간의 시도 사무 중에서 공동 대응하면 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무, 그 다음에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합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주세요. 11조 보면 11조 이래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되어 있는 각 호가 국가 사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규정이 있게 되면은 이제 동남권 강력연합 같은 경우에 불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 국가 사무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경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중에 공동으로 대응하면 효율성이 높은 사무를 규약에 넣고 그 다음에 국가 사무 중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까지 가지고 와서 동남권 강력연합 특별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별자치단체 단체장하고 의원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지금 그건 겸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이제 겸임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예. 있죠. 예. 그리고 그 11조 그 국가 사무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네.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기에 우리 규제와 관련된 사무가 들어가야 될 사무가 국가 사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호 보시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있죠. 예. 4호에 그다음에 6호에 철도, 7호에 항공관리. 최근에 그 부장님 그 기재부 한번 다녀오셨죠? 왜 다녀오셨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국도 14호선을 좀 이룬해서 동부 학동까지 가는 그 국도 14호선을 좀 확장을 하려고 기재부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교통 수요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괴랑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 그 사항을 설명하러 갔을 때 결국적으로는 저희들은 새로운 교통수요가 바뀌었다. 남부 내륙철도가 들어오고 공항이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뭐 의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내용들은 좀 강력 체제로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에 포함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 거는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도시, 인구 천만이죠. 이 네. 도시들이 이제 강력 그 교통망을 연계해가지고 1시간 내에 이제 목적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부울경이 지금 하게 되면 울산에서 우리 그제까지 1시간 만에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에 관련된 그 내용이 제 생각으로는 그 공동 용역을 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의 이 연구 과제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규약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 사무로 가져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는 고속국도나 일반국도, 국립공원 뭐 이런 부분들 공항이나 이런 걸 지방 사무로 가오는 데 있어 가지고 사무만 가올 것이 아니라 재정권도 가져와야 되는 거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재정권과 지방 자치단체 사무까지 같이 가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사무만 받아면은 국도건설이라든가 일반 국도건설을 결국은 지방비로 또 예를 중앙정부에서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재정과 예를 들어서 사무와 같은 투 트랙으로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지금 준비 중이니까 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우리 의견도 한번 이어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7번 한번 띄워주세요. 뭐 오전에 그 노재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지금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보면 강력 철도망이 지금 가덕 신공항에서 그전에 지금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예 뭐 U자 형태로 KTX가 오고 그 다음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국도 5선도 오고 이러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그 도를 한 번씩 가면 공항에 가서 제가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일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매 정거장마다 다 쓰지만 공항철도는 환승하는 쪽에 한 6정거장마다 한 번씩 써서 도심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첫째 KTX 가면 좋은데 아까도 이제 노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가덕에서 우리 그 북부권으로 오는 공항철도 그다음에 국도 5호선에서 우리 그 북부권으로 오는 공항철도도 같이 생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이런 부분도 우리 그 규약에 의해 가지고 사무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뭐 공항으로 접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차피 이게 가덕 신공항을 지금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법이 이제 뭐 어떤 촉발 요인이 됐는데 불경 메가시티에 제가 보기에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또 사무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 내용으로 들어가서 규약에 포함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절박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하면서 서부권, 함양, 거창, 산청 그러고 진주를 보면서 이 뭐 얼마 전에 저 도정 질문에서 그 나왔지만은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뭐 그 실질적으로 동남권 권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남 전체를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울산까지 그 접근하는 게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진주도 마찬가지 거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철도가 가덕 공항을 거쳐서 부산으로 연결된다면은 좀 더 큰 틀에서 진주까지 또 경전선이 다니고 있으니까 또 연결망이 되고 그러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경남의 예를 들어서 인프라 시설이 가장 잘 갖추진다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또 투자 유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남권 메가시티의 거저가 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계획에서는 그런 거 있더라고. 관광을 중점적으로 남해안권 관광벨트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일단 포함돼서. 강력 도로망이 기반이 예, 돼야 그게 돼. 뭐, 네. 그러니까 이제 관광이라 하는 않습니까?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네. 그 인프라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201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이 이제 초월해서 관광 산업이 이제 반도체 사업을 그 초월했다는 그런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시설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걸 좀 뭔가 좀 우리 그 부울경도 근 800만이 살고 있는 부울경도 좀 투트랙으로서 좀 그 행정 체제가 갖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게 메가시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절박한 것 같습니다. 그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지금 공동연구진은 어떻게 간략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1시간 내 1일 생활권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여 그를 기반으로 동남권을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로 묶어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생활공동체 부분에 되어 있는 게 이제 저기 있는 그 철도망도 다 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나 철도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사무지만 우리가 이게 만약에 불경이 광역연합으로 가게 된다면 국도나 이게 철도나 이런 부분이 고속국도가 우리가 이제 만약 울산이나 거제에서 오면 이게 1시간 만에 오는 이게 내부 교통망의 역할도 하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기재부나 뭐 도로국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기초자치단체가 국토부에 가가지고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시키기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에 이게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뭐 결국은 그런 인구를 이야기합니다.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인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시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투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동남권을 한시간권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뭐 경상남도도 우리 거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가 뭐 서부권까지 포함해서 그 울산 가는 거 부산 가는 게 1시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통망의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추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광역 철도망이나 도로를 확충하게 된다고 하면 강력 급행 버스도 좀 도입을 해야 되고 또 환승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이제 환승 체계로 변경을 해야 되고 이에 따르면 이제 요금 인하도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공동체 분야인데 이제 아까 노재 의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를 활용한 뭐 우리 뭐 거제 같은 경우 수소 선박 이런 게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물류 플랫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동남권 뭐 관광벨트 이제 뭐 부산 뭐 거제 홍영 남해를 잇는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노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저도 뭐 고해낭 때문에 제가 싱가포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센토사 섬에서 굉장히 저도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국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우리 통영 들어오면 땅에는 누지 하늘에 케이블카를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농업 개발은 부지를 위에를 입체적으로 활용을 하자. 좀 자장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뭐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뭐 익스트림 스포츠나 이런 거 굳이 매입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대는 전부 우리 거제시 소유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입체적으로 좀 지상을 조금 지상뿐만 아니고 하늘 공간도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걸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 터미널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거제 농업기술센터 아, 옮겨놨다고 예, 예, 이제 거기 보면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정글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그 앞에 길 건너편 쪽에 그 반덕천 옆쪽에 보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할 겁니다. 네.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대 부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 부지를 좀 잘 활용하면 입체적으로 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 우리 농업 분야의 먹거리 센터를 어떻게 한번 동남권 계획에 우리 메가시티 사업의 계획에 좀 반영해서 하려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22번 한번 띄워주세요. 21번 먼저 띄워주세요. 오전에 이게 뭐 나왔던 중복된 거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30 그제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부의장님께도 말씀하셨고 10월 말경에 2억 7천만 원 정도로 이게 뭐 결과가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제가 약간 아쉬운 거는 이게 조금 더 빨리 해가지고 지금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연구 동력을 할 때 우리 이 정리된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게 용역에 이런 결과가 들어가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남권 강력연합의 사무에 포함돼서 규약에 포함돼 가지고 이게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에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좋고 그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내용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지금 그 불경 동남권 강력연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 방향과 유사한 성질의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빨리 이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전에 많은 이야기가 왔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한번, 25번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근거법입니다. 그것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울경입니다. 공동의 특정한 목적, 수도권 극일주의, 그 다음에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울경이 자기들의 특정 행정구역이 아니고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광역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설치하려고 그러면 지방에 의결하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 지금 이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하고 제가 계속 말씀할 내용입니다. 사항 보시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시도 사무 위임이 필요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무 위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이 국가사무 위임을 승인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만약에 이제 국토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게 승인하려 그러면 국토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조 보시면 행안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게 설치 등을 권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이제 협의해가지고 구성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봐서 행안부 장관이 이게 이런 부분을 공동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권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조 26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는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공동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에서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될 사무로 결정되면 이 규약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규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아까 그 목적이 수도권 집중이나 지방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겠죠. 뭐 그런 내용이 담길 거고 명칭은 지금 가칭 동남권 강력특별연합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성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불경 강력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관할 구역은 이제 행정구역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6호가 사무입니다. 이 사무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우리 2030이 조금 더 빨리 되어가지고 그게 그 내용이 2030 그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미리 좀 수립됐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아까 말씀한 지방의회 집행기관 선임 방법 겸임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 부담 지출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기회는 있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무가 동남권 강력연합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우리가 포함이 안 됐더라도 이항을 보시면 규약을 변경해야 됩니다. 사무 내용을 만약 우리가 그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무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구성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결 2항입니다. 2항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203조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결을
받아야 되고 기본 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광역 단위의 일이라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어쨌든 그제의 미래 먹거리나 광역교통망 그제의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 사무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규약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부시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 전략 계획을 지금 도가 각 그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했던 사항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한시향학거래 공동체 기반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철도, 도로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나 이런 데 건의해가지고 강력 인프라 구축에도 해야 되는 사항들이니까 하고 또 뭐 경제 공동체, 한시간 라고 문화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 발굴해서 지방 이임 사무도 뭐 더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부터 더 준비를 해서 국가 계획에 동남권 뭐 메가시티 일명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광역연합이 강력 사무로 된 걸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주장이 뭐냐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 지역자율 개정, 지역지원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개정으로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광역협력 개정을 해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네. 아마 이게 출범하게 되면 그 이제 불경에 있는 뭐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할 수 있는 이게 불경 메가시티 동남권 강력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제의 미래 먹거리 광역교통망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경남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그제시가 계속 대응을 해야 됩니다. 국도나 고속도, 철도, 항공관리 이런 부분도 그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항공관리 관련된 건 이제 국가사무인데 원래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항공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지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들어갔는데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과 영국의 맨체스터 광역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특별지방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공항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런 사무를 지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관리와 관련된 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전이 되면 그 공무원들의 지위가 아마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분권 입장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한들을 지금 지방으로 넘겨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제시 집행부와 우리 그제시 연디 단단히 지금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공휴일 등의 사유로 3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를 선포합니다.